안녕하세요. 황녀의 싸다구 토크 시간입니다. 네, 오늘의 사연은요. 첫 김장하는 날 시어머니에게 욕을 먹은 어느 한 며느리분의 사연입니다. 사연 읽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릴게요. 저는 25살 여자이고 결혼을 일찍 했습니다. 이번이 첫 김장이었는데 김장 못한다고 시어머니한테 욕먹었습니다. 일단 저희 집안 분위기를 설명드릴게요. 저희 할머니 80 넘으셨지만 엄청 정정하시고 할머니 혼자 6남매 악착같이 키우셨어요. 여자 셋, 남자 셋, 남매입니다. 할머니 김장하실 때 할머니께서 주도하시고 남자들인 저에게는 아빠와 그 외에 큰아빠, 작은아빠들이 보조하러 가셨습니다. 고모들 두 분은 너무 멀리 사셔서 한 분만 오시고요. 고모네 집이 마당이 딸려 있어서 고모네 집에서 항상 김장을 했어요. 김장할 때 가족 구성은 할머니, 고모, 큰아빠, 아빠, 작은아빠, 그 밑으로 딸린 자식들 손자 넷과 저를 포함한 손녀 셋이었고 여자들은 일단 밥을 합니다. 주로 수육을 삶고 밥 준비 다 하면 잔심부름을 했고요. 예를 들어 무 가져와라, 마트 가서 뭐 사와라 이런 거 했고요. 솔직히 김장 도우려 해도 인원이 많아서 김장 도울 자리가 없었어요. 그리고 남자들이 김장을 했어요. 할머니가 어른, 애들 포함한 남자들한테 배추 손질, 배추 자르기, 절임, 양념장 섞는 거, 배추 버무리는 거 등등 전부 남자들 담당이었어요. 할머니 마인드가 힘든 건 남자들이 하라는 마인드이시거든요. 그래서 전 25살인 지금까지도 김장 배운 적도 없고 해본 적도 없습니다. 제가 한다고 해도 할머니가 가라고 했어요. 남자들 많은데 뭐하러 하냐고요. 전 이게 당연했고 이렇게 25년을 살았습니다. 그리고 이번 연도에 결혼을 했어요. 저번 주에 시가가 김장을 했어요. 저는 김장을 좋아하는데요. 김장 김치에 수육은 최고의 조합이잖아요. 시가가 우리 집 같지 않을 거라고는 당연히 생각했어요. 김장도 배우기도 하고 도우면서 하려고 즐겁게 갔습니다. 물론 그 전에 남편한테 나는 김장 안 해봤고 할 줄도 모르고 너도 날 도와줘야 한다고 말해뒀어요. 남편도 동의했고요. 자기가 잘 도와주겠다고 약속까지 했습니다. 제가 참 바보같이 왜 이 새끼를 믿었을까요? 김장 당일 시어머니랑 이것저것 준비하는데 무거운 거 옮겨달라고 하니까 시어머니 왈. 남자는 허리가 생명인데 이런 건 네가 들어라. 내 허리는요? 어이없었지만 그냥 웃어 넘겼어요. 웃어 넘기고 남편 시켰어요. 남편 허리도 당연히 중요하지만 무게가 남편보다 약한 제가 들기에는 무리였거든요. 제 허리도 중요하잖아요. 시어머니 결혼 전에는 우리 일에 간섭 안 할 거라고 좋은 시어머니 된다더만 팔은 안으로 굽는다고 엄청 굽으신 것 같았습니다. 배추 버무릴 때도 전 당연히 남편한테 고무장갑 주었어요. 같이 해야 한다고 당연히 생각했거든요. 도와준다고 했으니까요. 시어머니 그때부터 난리가 나셨습니다. 너는 여자가 돼서 남편한테 주방 일을 시키냐? 요리는 여자 일이다. 남자 시키지 말아라. 둘이 충분히 한다. 남편은 일하느라 힘들 텐데 좀 쉬어라 해라 등등. 와, 진짜 저런 말은 처음 들어봤어요. 전 한 번도 집에서 그런 말 들어본 적이 없었고 심지어 일은 제가 더 하고 돈도 제가 더 잘 법니다. 정말 어이없었고 남편은 시어머니한테 기가 죽어서는 아무것도 안 하더라고요. 정말 아무것도 안 하고 TV만 보더라고요. 진짜 김치 싸대기 때리고 싶었습니다. 김장 버무리는데 시어머니가 저한테 욕을 하시대요. 저는 제가 잘못 들은 줄 알았어요. 근데 아니더라고요. 정말 저한테 욕을 하셨습니다. 자세히는 못 듣고 대충 이런 거였습니다. 김장 하나 못하네 이년은. 도움도 안 되는 년. 와, 진짜 빡치고 너무 서러웠습니다. 남편도 들었을 텐데 아무 말도 안 하더라고요. 중재를 안 했어요. 근데 저는 이런 데서 울고 집에 가는 그런 여자가 아니거든요. 복수의 칼을 갈기로 했습니다. 김장하면서 어찌 복수할까만 생각했어요. 그렇게 그날 김장을 끝나고 수육이고 뭐고 다 때려치고 피곤하다고 집으로 왔습니다. 그리고 할머니한테 갔어요.
할머니한테 얘기를 했는데 얘기하면서 너무 서러워서 울었네요. 할머니한테 너무 미안하기는 한데 할머니가 같이 화내줘서 더 서러웠나 봐요. 실컷 울고 할머니한테 남편 다 일러 바쳤어요. 할머니가 혼내준다고 하셨어요. 사실 기대는 안 했는데 할머니가 혼내준다니까 너무 든든하고 기분이 좋았습니다. 그렇게 기분 풀려서 집으로 갔고 남편은 그제서야 미안하다고 하더라고요. 이미 늦었지만요. 저는 어떻게 복수할까 다 생각했어요. 그리고 그 다음 주 토요일이 우리 집 김장이었습니다. 할머니가 아빠들한테 말했나 봐요. 김장날 늦게 도착했는데 어른들이 다 놀고 있는 거예요. 김치 버무려야 할 단계인데 말이죠. 그래서 뭐지 하고 있는데 할머니가 저희 남편 왔으니까 김장하자고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남편한테 일 다 시켰습니다. 어른들 옆에서 구경하면서 커피 마시고 있고 할머니랑 남편 둘이 김장했어요. 진짜 너무 웃겼습니다. 근데 거기서 끝난 게 아니라 한 분씩 돌아가면서 뭐라고 하셨어요. 남자가 힘도 못 쓰네. 그게 남자냐? 씩씩하게 해라. 김치는 팍팍 묻혀야 맛있다이. 더 팍팍 해라. 아이고 배추가 이기나 네가 이기나 한 보자. 이러면서 계속 말하셨어요. 진짜 그날 웃겨 죽는 줄 알았습니다. 진짜 다 같이 놀리는데 너무 웃겼어요. 아직도 생각하면 웃깁니다. 그날 남편 그 추운 날 땀 뻘뻘 흘리며 김장했어요. 그리고는 다음 날 뻗으셨네요. 그치만 난 여기서 끝나지 않았어요. 대청소 할 거니까 돕든가 어디 가 있으라고 했어요. 몸살 나서 죽을 판이니 대청소는 안 도울 게 분명하고 몸살 때문에 어디 못 갈 테니 시가를 갈 게 확실했거든요. 집에서 15분 거리라 자주 갑니다. 그리고 혼자서 신나게 대청소를 하는데 당연히 전화벨이 울리고 전화 너머로 들려오는 목소리는 시어머니셨습니다. 나한테 뭐라 하시면서 화를 내시더라고요. 내용은 남편 몸살나게 했다고 막 화를 내셨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렇게 말씀드렸어요. 어머니 무슨 일이세요? 이게 저도 다음날 몸살나서 너무 힘들었는데 부모님한테 아무 말도 안 했는데 남편은 그새 가서 일렀대요. 괜히 어머니 걱정시켜 드렸네요. 남편은 제가 크게 혼낼게요. 정말 남편 왜 그런데요? 쪽팔리게. 제가 지금 밖이라 저녁에 연락드릴게요 어머니 하고 제 말만 하고 끊었습니다. 엄청 신났습니다. 청소고 뭐고 너무 신나서 한참 신나게 춤추고 노래하고 놀았어요. 지금도 기분이 좋네요. 남편은 그 뒤로 자기가 정말 잘못했다고 다시는 그런 일 없게 하겠다고 각서까지 쓰셨네요. 어기면 3달치 용돈 반납하기로 했어요. 아무튼 복수는 성공적이었고 저는 기분이 무척 좋습니다. 라고 사연 올려주셨습니다. 오늘의 사연 여기까지였고요. 여러분들의 생각이나 느낀 점이 있다면 댓글로 표현해 보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황녀의 싸다구 토크 시간입니다. 네, 오늘의 사연은요. 식사 자리에서 계속되는 시아버지의 잔소리에 참다 못해 한 소리 하게 된 어느 한 며느리분의 사연입니다. 사연 읽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릴게요. 예전에도 글 한번 올린 적이 있었는데 그때는 너무 짜증난 상태로 글 썼는데 오늘은 그나마 사이다 한 모금 정도 했네요. 2년 먹은 체증이 조금 없어졌으므로 마음이 한결 좋습니다. 아주버님과 형님, 시조카 1명, 남편이랑 저, 그리고 시아버지, 시어머님 이렇게 외식을 갔습니다. 참고로 시어머니는 식사하시는 내내 맛있다, 맛있어 라고 하시고 다 먹고 나서도 잘 먹었다. 우리 자식들이 사주는 밥이라 더 맛있구만 이라고 하셨습니다. 근데 이건 맛있을 때의 경우이고 맛없을 땐 얄짤 없으시긴 합니다. 그래도 결혼 후 2년 동안 저한테 전화한 게 5번이나 되나? 용건 있으셔도 대부분 신랑에게 하시는 분이에요. 며느리 귀찮게 하신다고 그나마도 전화하셨다가 근무 중이라고 하면 소스라치게 놀라시며 일하라고 고생한다고 얼른 끊자고 하시는 분입니다. 우리 시어머니 캐릭터는 이렇고 대망의 시아버지란 분은 식사하러 가면 처음부터 끝까지 불평불만만 하십니다. 이건 이래서 맛없고 저건 저래서 맛없다고 하며
옆 사람 밥맛까지 뚝뚝 떨어지게 하고 술은 꼭 소맥으로 5잔, 6잔은 마셔대고 한 번씩 꼭 말실수 하십니다. 다들 다 먹어서 일어나고 싶은데 술 한 방울만 남아도 큰일 나는 줄 아시는 분이라 시조카가 지루해져서 칭얼칭얼대도 끄떡도 안 하고 꿋꿋하게 혼자 술 다 드십니다. 참다 시어머니가 이제 좀 가자고 역정내시면 그제서야 소맥 한 입에 털어 넣으시고 일어나십니다. 절대로 남기지는 않으십니다. 그 정도만 하면 다행인데 다 먹고 나서 꼭 제 밥그릇을 확인합니다. 한 숟갈만 남겨 있어도 넌 왜 이렇게 못 먹는 거냐? 막내 며느리는 너무 못 먹는디? 왜 매번 그러는 거냐? 라고 하시며 난리를 피우십니다. 상견례 때도 그 얘기에서 제가 너무 짜증났는데 엄마가 널 마냥 이쁘게 보시는 거라고 하시며 너가 너무 말라 보이나 보다 라고 그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제가 좀 마른 체격이긴 하거든요. 근데 남편 만나서 둘 다 술을 어느 정도만 즐기는 편이었는데 둘이 마시다 보면 이야기도 즐겁고 한참 하트 뿅뿅 할 때였고 남자친구이니 마음도 편해해서 조금씩 주량이 늘어나더니 이젠 둘 다 애주가가 되었습니다. 그렇게 연애하면서 살이 조금씩 올라 지금은 15kg가 쪘어요. 상견례 할 때도 이미 7, 8kg 정도 쪄서 지인들이 너도 살이 찌긴 하는구나 라고 하며 결혼식인데 좀 빼라 그런 상황이었어요. 제가 하체 비만이라 종아리, 허벅지, 엉덩이 다 엄청난데 상체가 말랐어요. 많이 말랐고 얼굴도 작은 편이고 어깨도 좁아요. 상의랑 하의 옷 사이즈가 차이가 한 사이즈에서 한 사이즈 반 정도 차이 납니다. 상의를 사사 입을 당시에도 하의는 5나 스키니는 5 반까지도 입어야 했어요. 그래서 그때 당시에도 앉아있는 모습만 보면 마르다고 한 사람도 좀 있었어요. 상견례 그날부터 더 살쪄야 된다, 안 먹으면 살 안 찐다, 그러기를 2년째. 정말 스트레스입니다. 본인이 내는 식사 자리에서는 그 생색이 말도 못하고 잔소리는 2배가 됩니다. 웃긴 건 본인이 쏘는 날은 불평불만은 없으세요. 먹고 있는데도 왜 잘 안 먹냐, 팍팍 좀 먹어라, 냉면은 왜 안 먹냐, 고기 먹으면서 공깃밥 먹었는데도 계속 말하십니다. 먹는 거 가지고 잔소리하는 거 정말 짜증납니다. 그동안 신랑도 그만 좀 하라고, 우리 둘 다 지금 살 빼야 될 때고 공깃밥 한 그릇 뚝딱 하는데 무슨 잔소리를 그렇게 하냐고, 아버지 그리 얘기하니 더 밥 먹기 싫겠다고 정색하며 얘기하고, 재수씨 체하겠다고 잘 먹고 있는데 왜 그러냐고 아주버님까지 나서고, 그래도 시아버지란 사람은 몰라, 난 내가 하고 싶은 말 할 거야 라고 하십니다. 한 달에 한 번씩 식사하는데 그게 2년째. 이젠 시아버지 목소리만 들어도 짜증이 솟구치네요. 그러던 중 어버이날 회를 먹으러 갔는데 예상했던 시나리오가 시작됐습니다. 회를 너무 두껍게 썰었네, 스키다시가 신선하지가 못하네, 초장이 맛이 없네 등등. 맛있게 먹고 있던 저는 짜증이 솟구침과 동시에 밥맛 뚝 떨어졌어요. 그래서 그때부터 반찬을 안주 삼아 맥주만 홀짝홀짝 거렸어요. 아니나 다를까 공격이 시작되었습니다. 회 먹으러 와서 왜 맥주만 마시냐, 회를 먹어라, 상추랑 깻잎에 싸서 먹어라, 야채가 얼마나 몸에 좋은데 팍팍 먹어라. 저도 모르게 2년 동안 쌓아온 짜증이란 게 폭발했나 봅니다. 아버님, 회도 두껍게 썰어서 맛없고요, 스키다시도 신선하지 않아서 먹을 게 없고요, 초장도 맛이 없네요. 그런데다 아버님 옆에서 계속 그렇게 상기시켜주니 식욕이 정말 뚝 떨어져서 안 먹고 싶어요. 순간 분위기는 싸해짐과 동시에 정적이 흘렀습니다. 저도 솔직히 말해놓고 움찔했어요. 어떻게 수습해야 하는지. 남편도 동공 지진나고 형님은 눈동자가 요리조리 되면서 5분 같은 5초가 지나갔을까요? 갑자기 시어머니가 박장대소하시며 말씀하셨어요. 아이고, 내 속이 다 시원하네. 그러니까 외식 나와서 잔소리 좀 그만하셔. 그러자 아주버님, 형님, 남편도 다 웃고 시조카도 시어머니 하도 깔깔대서 웃으시니까
그 모습 보며 같이 자지러지게 웃고 시아버지만 얼굴 뻘개지셔서 헛기침만 계속 하셨습니다. 저는 왠지 모르게 다시 식욕이 솟구치기 시작했어요. 그때부터 회 엄청 먹고 매운탕에 밥 한 공기 반 뚝딱 하고 후식으로 입구 쪽에 아이스크림 셀프바 있어서 그것까지 시조카랑 퍼먹었습니다. 간만에 아주 만족스러운 외식이었네요. 시아버지 설마 다음 외식 때 또 잔소리 폭격 안 하시겠죠? 라고 사연 올려주셨습니다. 오늘의 사연 여기까지였고요. 여러분들의 생각이나 느낀 점이 있다면 댓글로 표현해 보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황녀의 싸다구 토크 시간입니다. 네, 오늘의 사연은요. 남편 때문에 많은 고민을 하고 계신 분의 사연입니다. 7년 연애 후 결혼한 32살, 33살 부부입니다. 결혼한 지 1년 되었고 연애 전부터 서로 알던 사이였어요. 저희 남편은 외제차 딜러였다가 결혼하면서 다른 라인 영업직으로 들어갔습니다. 근데 1년 차 남편은 정신과에 다니고 있어요. 1년 동안 정말 전화를 하루에 4시간 이상씩 상대합니다. 그런데 정말 밝고 긍정적이던 남편이 어느 날 밥을 먹는 도중 제 핸드폰에 알람이 울렸는데 갤럭시 알람 중에 기본 알람입니다. 그 소리를 듣자마자 남편이 수저를 집어 던지면서 아이씨 진짜 이 개나리 같은 소리 좀 집어 치워달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정말 제가 물 들어갔다가 1차 충격을 받았고 그 뒤로도 제가 전화를 조금만 늦게 받거나 전화를 자주 하거나 아니면 문자 소리가 여러 번 울린다거나 이러면 정말 누구인지 의심하는 과민 반응이 아니라 그 소리가 들리자마자 남편이 정말 미칠라고 하기 시작하더니 3개월 전부터 정신과 치료를 받기 시작합니다. 결국 대인 기피증과 어떤 특정적인 거에 과민 반응을 하는 진단을 받았고 저는 그 이야기를 듣고 남편에게 제발 일을 좀 쉬다가 하라고 하는데 남편이 정상이 아닌 것 같아요. 왜 저렇게까지 욕심을 부리는지 절대 안 된답니다. 자기가 지금까지 올려놓은 공든 탑이 이제 조금씩 열매를 맺는데 지금 자기가 스톱하면 안 된다고 하는데 제가 보기엔 지금 남편의 상태는 정상이 아니에요. 손톱은 다 물어 뜯겨 있고 특히 엄지손톱 그리고 일단 소리에 굉장히 민감해서 제가 무음으로 항상 집에 핸드폰을 둡니다. 작은 알람에도 굉장히 예민하며 정말 스트레스가 너무 많아 곧 있으면 폭발할 것 같고 잦은 짜증과 이게 보통 짜증이 아니라 정말 골마 터져 나오는 짜증 같습니다. 정말 옆에서 처음엔 화도 났지만 이 사람 이러다 정말 베란다에 뛰어내리는 거 아닐까 싶기도 해요. 대체 이 상황을 어찌해야 현명하게 대처할 수 있을까요? 남편의 행동들을 보고 있자니 제가 다 불안해집니다. 원래 정말 이런 사람이 아니었는데 연애할 때도 이런 모습 조금도 보인 적 없었고요. 부서 바뀌고 나서부터 이렇게 된 것 같아요. 혹시 제가 모르는 다른 어떤 것에 중독이 되어 있다던가 그런 건 아니겠죠? 사랑하는 사람, 사랑했던 남편이 이렇게 갑자기 변해버리게 될 줄은 상상조차 해보지 못했습니다. 이렇게 병원 다니다 보면 점점 좋아지게 될까요? 처음 겪는 일이라 제가 남편에게 어떻게 행동해야 하고 또 어떠한 부분을 조심해야 할지 판단이 서질 않습니다. 저도 남편이 다니는 정신과에 같이 가서 상담을 받아보는 게 좋을까요? 그런데 남편은 신경 쓰지 말라고 본인이 알아서 할 거라고 그 말만 합니다. 저는 옆에서 제가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고 도와주고 싶은 마음뿐인데 남편은 그게 아닌가 봅니다. 지금 남편의 상태가 정상이 아니라 정신적으로 문제가 있으니 조금 무섭고 너무 걱정도 되고요. 정말 이러다가 저도 똑같이 미쳐가는 건 아닐지 여러 가지 생각이 듭니다. 이렇게 정신적으로 문제가 갑자기 생길 수도 있는 걸까요? 이렇게 정신적 문제가 생긴다면 치료받고 그러면 완치가 될 수 있을까요? 지금 사는 게 사는 것 같지 않습니다. 라고 사연을 올려주셨습니다.
오늘의 사연 여기까지였고요. 여러분들의 생각이나 느낀 점이 있다면 댓글로 표현해 보시기 바랍니다.